사실은 음악하면 참 그렇게 좋고 황홀경이 쌓이는데 이 운동, 돈이라고 해도 운동이라고 하면 괴롭습니다. 윤희상,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근대성이라고 하는 그 모더니티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자유였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든 나는 하늘에서 별만 쳐다보고 꽃만 노래하고 바람만 노래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술과 현실, 동양과 서양, 그리고 남과 북이 만나는 가장 치열한 곳에 서 있었던 윤희상. 그러나 그는 영원한 작곡가요, 예술가였습니다. 지난 1월 26일 국가정보원, 윤희상과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외 거주자들에 대한 불법 연행, 조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간접적인 무리한 적용과 사건 외연 및 범죄 사실의 확대 과장, 동백님 사건의 민비연에 대한 확대 적용 등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른바 동백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국가가 관련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은 38년 전 독일에서 시작됐습니다. Entertainment 24 hours a day. AFN FM Berlin, the Great 88 in stereo.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Radio AFN Berlin, part of the American Forces Network in Germany. According to reports just coming in from the United States and various European countries, a number of South Korean citizens have mysteriously disappeared. They left without their passports, without luggage, and without saying goodbye to family and friends. The South Korean embassy has given assurances that these people were simply asked to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to make statements to the legal authorities. It seems certain, though, that they were kidnapped by the South Korean Secret Service, KCIA, to be brought to trial. 한국의 정보기관에 의해 독일을 비롯해 당시 유럽에 있던 일단의 한국인들이 본국으로 납치되었다는 보도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윤희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윤희상의 변호를 맡았던 독일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독일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한 전원 생활을 즐기는 한오버 씨는 80이 넘은 나이지만 당시 상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윤희상의 실종은 분명한 납치라고 주장합니다. Es gab Zeugen, die berichteten, dass Lee Sang-yun Konzertverpflichtungen hatte, dass Tonbandaufnahmen von seinen Kompositionen gemacht werden sollten und dass alle diese Termine versäumt hat, ohne sie abzusagen. Und das fiel auf, weil Lee Sang-yun als ein sehr zuverlässiger Mann bekannt war. 실제로 윤희상은 사건 발생 며칠 전 한 미국인 음악 동료에게 자신의 일정을 알리는 편지를 보냅니다. In 67 hatte ich das in einem großen, im Holland-Festival, ein ganz wichtiges Musikfest, jeden Frühling in Holland, in Amsterdam im Konzertgebäude, weltberühmte Konzertsaal, diese Om Mani Padme Hum im Programm, und habe das Isang geschrieben, sagt, ja, ich will kommen, es ist so wichtig für mich, ich komme. Und dann
ist er nicht gekommen. Und dann gerade in jenen Tagen wurde er gekidnappt und nach Korea, nach Seoul gebracht. 작곡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윤희상에게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 터진 것이죠. 당시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한국으로 압송됐습니다. 변호사 한오버 씨는 윤희상의 납치 과정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Man konnte damals Berlin nicht ohne Pass verlassen und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ch nicht. Im Falle von Lee Sang-yun war plötzlich ein Pass unnötig. Er hatte keinen Pass dabei. Ist ganz nicht normal. Nein, das ist nicht normal. Man brauchte immer einen Pass, um das Land zu verlassen. 이런 의혹들은 당시 유럽과 미국 등지의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내 이수자 씨는 윤희상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든든한 반려자였습니다. 그 남편이 독일을 떠날 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박정희 대통령 재선에 그때 재선됐죠. 그 새 정권을 수립하는데 이제 문화 정책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이가 필요하다고 한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내가 오지리로 간다. 근데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윤희상은 자신이 왜 납치되는지도 모른 채 끌려와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갇힙니다. 그리고 간첩죄로 기소돼 1년 8개월을 이 차가운 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유리 잿더리를 가지고 머리를 깨었는데 한 번 깨니까 찡하고 두 번 깨도 아주 정신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흐르는 피를 가지고 손가락에 젖있어 벽에다가 아이들아 난 아버지가 간첩이 아니다 이렇게 쓰고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썼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머리를 깨니까 그때는 정신이 잃었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윤희상은 납치 5달 만에 사형을 구형받습니다. 부인 이수자 씨도 끌려와 수감됩니다. 시시각각 죽음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즈음 윤희상 구명운동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집니다. 수많은 예술가와 시민들이 동참했죠. 독일 정부도 차관 취소 등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합니다. 감옥 밖에 이런 움직임을 알 리 없는 윤희상은 그 좁은 공간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펼쳐나갑니다. 수감 생활 중 오페라 나비의 미망인을 비롯해 3편의 대작을 완성합니다. 유럽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마인강이 흐르는 이곳은 괴테의 고장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앙상블 모데른. 최고의 연주 기량을 인정받는 세계 3대 실내 악단 중 하나입니다. 실내 곳곳에서 윤희상 관련 자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물 4층, 말끔한 연주 공간으로 꾸며진 곳에서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앙상블 모데른이 윤희상의 10주기를 맞아
자신들의 20년 전통 프로그램인 해피 뉴 이어 연주를 기획한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하인츠 홀리거, 세계 오보에 연주의 거장이자 윤희상의 오랜 친구입니다. 쪽집게 같은 그의 연주 지도 앞에선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도 쩔쩔매고 있군요. Ein bisschen Tonhöhe, aber. So wie gestimmte Trommel sozusagen. Probably it's better not to do on the right string of a natural harmonic, to do it anyway. No, not. Ja, besser wahrscheinlich nicht auf das. Er schreibt ja nicht zur Seite. 앙상블 모데른과 홀리거가 연습 중인 곡은 윤희상의 옥텟과 트리오, 그리고 피리 3곡. (70년대) 만들어진 곡들로 윤희상의 색채가 가장 잘 녹아있는 작품들입니다. Happy New Years instead of years. And but it applies also to the new way of opening the ears and listening in a new way. And I think it can apply very much also to Lee Sang-yoon's music, especially even for Korean audiences who are unfortunately not very familiar with the music of their greatest composer. 한국 청중들은 윤희상에 익숙치 않다는 홀리거. 그는 왜 굳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I was in Seoul 2 years ago, and I saw in the programs that most Korean people just play the most normal European stuff, and they don't know where they come from, what's their music. It's very unlike Hungarian people who really play Bartók, or Russian people who really cherish Shostakovich. 다음 날 저녁,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있는 오퍼 프랑크푸르트. Ich begrüße Sie herzlich zu dem Abend über den großen Komponisten Lee Sang-yoon, den größten Komponisten Asiens. Er wird nicht nur vorgestellt, weil er jetzt zufälligerweise seinen 10. Todestag hat am 3. November, sondern weil seine Musik fester Bestandteil der westlichen Musikkultur ist und auch der östlichen 무식kultur. 그런데 난데없이 한복 차림을 한 국악인이 무대에 들어섭니다. 한국 피리와 서양 오보에의 환상적 만남.
윤희상의 생전 모습을 보여주며 해설과 함께한 이날 연주는 밤 11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Sehr wichtig war für mich diese Erklärung im ersten Teil, sehr ausführlich, sehr spannend. Konzerte gehört in Berlin, aber vieles wusste ich nicht und ich fand das Konzert auch sehr schön, weil die Art und Weise der Musik etwas mehr erzählt hat als sonst. Vielleicht Frauen die anderen Herrscher. 윤희상의 10주기 기일이 가까워지면서 다양한 연주회들이 펼쳐집니다. 프랑크푸르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알테 오퍼, 관객들이 모여들고 독일 공영방송협회에 소속된 한 방송사는 공연 녹음을 위해 중계차도 동원했습니다. 호를 울리는 선율. 특별히 이날은 앙상블 모데르니 유럽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6명의 한국 작곡가들 작품을 연주합니다. 연주 주제는 윤희상과 그 후. 전례 없던 이 프로그램은 윤희상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죠. Of the Korean-German music making that's now gone on and become a very big wave, if you like, big cultural wave, and lots of young composers, Korean composers coming to study in Germany, and perhaps also the Korean influence then, affecting other composers as well. And I think he was certainly perhaps the first person to have a big impact in this way, and so it seemed a good idea to start the concert with something that was a real basis for the rest of the works. 윤희상의 음악적 영향 속에 성장한 한국의 작곡가들. 이날 무대는 한국의 음악적 역량을 연주력뿐만 아니라 작곡이라는 창작 분야로까지 드넓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실을 기해서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그랬던 경우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희 선생님 이제 제1세대로 해서 선생님 작품 연주하고 그 다음에 유병원 선생님 그리고 제 세대 그 다음에 저 밑에 세대 그러니까 거의 한 4개, 서너 개의 세대가 이제 프레젠트가 된 건데 작품들도 다 질도 좋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각자의 개성이 또 굉장히 이제 달라서 지금 이제 한국의 현대 음악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굉장히 조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상이 이날의 연주를 직접 보았더라면 얼마나 가슴 벅차했을까요? Die Rolle von Lee Sang-yoon, dass er wahrscheinlich der Wegbereiter war für die moderne oder zeitgenössische Kompositionen in Korea, dass er wahrscheinlich eine Vorbildfunktion gehabt hat, könnte ich mir vorstellen. Andererseits, dass er wahrscheinlich auch aufgrund der politischen Situation in Korea gezwungen war, irgendwo ins Ausland zu gehen und dann was ganz Neues mitgebracht hat vielleicht auch. 서울의 홍익대 앞은 이제 젊은 층의 새로운 문화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윤희상 10주기 기일 직전인 지난해 11월 2일
홍대 앞에 한 카페가 분주합니다. 이들 젊은이들이 준비 중인 것은 바로 윤희상을 주제로 한 공연. 특별히 윤희상 선생의 따님인 윤정 씨도 참석했습니다. 이날 밤의 주제는 밤이여 나뉘어라. 윤희상의 실내악 공명에서 따온 것으로 그의 음악과 첨단 미디어의 만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윤희상이냐고 물으신다 그러면 윤희상 선생님이 제일 유명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님만큼 풍부한 텍스처, 질감이 있는 음악 가장 이제 뭐 좋은 소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연이 시작됩니다. 스크린으로 활용한 벽면에는 파도가 가득 밀려오고 뒤엉킨 여러 소리는 마치 윤희상의 열정을 표현하는 듯합니다. 윤희상 선생님의 공연을 준비한다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어렵다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너무 어렵다는 거에 부정적인 어떤 견해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윤희상의 피아노 곡과 첼로 이중주곡 돌체가 청중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어렵다고만 여겨지던 윤희상의 음악에 우리 젊은이들이 환호한 것입니다. 서구인들만 열광하는 현대음악인 줄 알았던 윤희상의 음악. 그 음악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도 다양한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일단은 다른 현대음악가들 음악이랑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 흘러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윤희 선생님 음악이. 오늘 연주할 때도 윤 선생님 곡을 모티브로 해서 많이 썼었거든요. 악보에서 뭐 일부분을 발췌해가지고 변주하기도 하고, 오디오 소스 자체를 그 전자음악의 소스 재료로서 쓰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컴퓨터 음악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윤 선생님 음악이 그런 컴퓨터 음악에 대한 재료로서 아주 좋은 재료였던 것 같거든요. 윤희상의 음악이 우리 곁으로 성큼 한 발 더 다가온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왜 선생님께서 그렇게 고통들을 감내하시고 그런 일들을 스스로 걸어가셨을까라고 알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것은 선생님께서 그렇게 추구하셨던 어떤 평화로운 세상들을 좀 떠올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한 윤희상. 동백님 사건으로 고난에 처했을 때도 윤희상이 선택한 것은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그 작품들이 자유세계를 돌아다니 자유세계의 음악 청중들에게 소개될 때 제발 간첩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간첩의 작품이라는 명명을 쓰지 않도록 작품장님께서는 다른 죄는 저한테 주셔도 간첩죄만은 깊이
그 작품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9년 2월) 말 마침내 그는 납치당한 지 1년 8개월 만에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납니다. 독일로 돌아간 윤희상은 결국 1971년 독일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잊고 창작에만 몰두할 즈음 또 한 번 그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을 던져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동백류 사건 납치돼 고문당했는 거 그것이 아픔이 아직도 생생하는데 죄 없는 사람을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서 납치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 선생님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가만히 못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의 힘으로서 내가 빨리 풀려나왔는데 오늘이 있는데 내와 똑같은 경험을 겪고는 죄 없는 사람이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민주화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후 윤희상에게는 반한 인사라는 낙인이 더해지고 민주화 운동에서 출발한 그의 현실 참여는 이제 분단 극복을 위한 길로 이어집니다. (2005년 10월 26일) 오전 중국 베이징 공항. 국내에 윤희상 관련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윤희상 10주기를 맞아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북 양 문화 교류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고 윤 선생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작업들에 대한 흔적을 우리가 또 평양에 가서 찾을 수 있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평양. 중국을 거쳐 하루 이상 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행을 태울 북한의 국적기가 보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일행은 깊은 감회에 빠지는 듯합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북녘.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풍경입니다. (1시간) 반을 날아 마침내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합니다. 윤희상도 이곳을 통해 북한 땅을 밟았을 것입니다. 여장을 푼 일행은 곧바로 윤희상 음악연구소로 안내받습니다. 지난 1984년 설립된 윤희상 음악연구소. 10주기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 잔향은 1.6초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잔향이 1.6초고 조명 비침도는 2,600. 조명 밝기 비침도는 2,600. 그리고 잡음은 50dB. 그러니까 이 잡음이 조금 많다는 건데 아마 이거 방음 장치도 좀 제거하면 되는데. 단체로 자라났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윤희상 전시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의 일생과 음악 세계에 대한 자료들이 실내를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어때요? 통영 여기서 보시니까? 통영 사진을 새로 내가 보내드려요. 보내주세요. 두 분의 보내주세요. 통영이 아름다고 풍광이 네. 안 보이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 땅에서 보는 윤희상의 흔적과 연주 안내 브로셔들이 묘한 감회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날 밤 사흘간의 10주기 연주회 중 첫날 공연이 시작됩니다. 많은 외교 사절들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음악회의 첫 순서로 윤희상 작곡 하프와 현악기를 위한 공후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1984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북한 청중과 함께 윤희상 10주기를 알리는 연주회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평양 윤희상 관현악단은 지난 80년대 창단된 윤희상 음악 전문 연주단체로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부인 이수자 여사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예술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리, 이수자 여사가 대신 무대로 오릅니다. 남과 북의 인사들이 함께한 이 자리의 감회가 남다를 것입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 때보다도 더 기쁘고 또 10주기라는 세월이 어느새 흘렀다 생각하니까 참 꿈만 같고 그래도 세상도 많이 변해서 여러분 만날 수 있고 아주 처절한 그 역사적인 그런 체험들 그런 것을 단순히 그걸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예술적으로 승화해서 그 아름다운 경지를 보여주시는 걸 보고선 저희 아버님 세대, 윤희상 선생님 세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튿날 남측 일행은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평양 시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한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 바로 윤희상에게 동백림 간첩단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강서대묘입니다. 고구려의 사신도 벽화로 유명한 그 옛 무덤입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강서대묘를 공개했습니다. 동청룡, 서백호, 북현무, 남주작, 1300년 전 고구려인들의 혼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윤희상은 바로 이 그림을 보기 위해 1963년 북한을 방문했고 그것이 간첩으로 몰리는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Das wollte er bildlich verstanden wissen, auch für seine Musik. Also ein ornamentaler Anfang eines Tons, zum Beispiel wie eine Zeichnung, die so geht, so fängt der Ton an, bleibt ein bisschen und hört auch wieder so auf. Und dazu hat er zum Beispiel in einem Museum auf ein Bild gezeigt und hat gesagt, so wie dieses Bild, so muss meine Musik sein. Das ist meine Musik. Also es gibt durchaus eine Beziehung zwischen Bild und Ton bei ihm. 사신도와 윤희상의 인연을 아는 남측 일행은 그 안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일단 좀 황홀하네요. 교과서에서 봤던 거 눈앞에 나타난 그 느낌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째서 그 시절에 윤희상 선생님이 이 작품을 보고 싶어 하셨을까? 그리고 가장 그 고난의 시기에 그 음악적인 영감을 이 작품으로부터 받으셨을까? 그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많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윤희상은 이 사신도를 직접 본 후 오랜 구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1968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현악 사중주곡을 완성했는데요. 바로 이마주, 즉 영상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날 밤 독일에서 온 윤희상 앙상블이 이마주를 연주했습니다. 부인 이수자 여사는 두 손을 꼭 잡고 연주에 빠져듭니다. 평양시가지 한가운데 자리 잡은 북한 인민문화궁전. 윤희상 음악연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87년 이후 19번째, 10주기인 2005년에는 4개 분야에 대해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직접 연주를 해가며 한다는 점입니다. 원래 피치카토라는 손가락으로 뜯는다는 것인데, 그러나 윤희상 선생의 창조한 피치카토는 손으로 손가락으로 뜯는 것이 아니라 채로 뜯는 것으로서 이것은 연주 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새로운 주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려입니다. 서양 악기에다가 가야금소를 내게 한다든가 또 검은고소를 내게 한다든가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아, 저게 저런 음색 때문에 우리한테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었구나, 이런 새로운 느낌을 받았죠. 저는 그전엔 잘 몰랐어요. 점차 들으면서 2번, 3번 또 다음에 또 들으면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울려오는 어떤 심장의 고동 같은 걸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유익했습니다. 그렇다면 윤희상은 어떻게 북한 음악계와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그 바탕은 역시 예술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디까지나 본격적인 정말로 참 타고난 예술가인데 한국 정부에 있어서나 또 북에 있어서나 예술가로 안 본단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명예는 예술이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나라의 수반께서 처음으로 음악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사실에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남한을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했지만 해도 북을 위해서는, 예술론을 위해서는 한 것도 없다. 실향민의 소름을 안고 해외에서 음악 활동을 하던 윤희상 선생. 이런 그의 노력은 1990년 범민족 통일음악회로 이어졌습니다. 순수한 민간 차원이었죠. 북한에 가고 또 북한 사람 초청이니까 북한에서 바로 오고, 그래서 명실공히 남북 음악 교류가 그때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아주 바람직한 음악 교류는 그 후로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것의 절대적인 그 영향이 윤희상 선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윤희상 음악연구소 안 박물관에 있는 이 도자기는 당시 윤희상이 가운데 서서 백두산과 한라산의 물을 나눠 담으며 통일을 염원했던 것입니다. 윤희상 서거 3년 후인 1998년 제1회 윤희상 통일음악회가 평양에서 열립니다. 남측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윤희상은 예술을 통해 통일에 다가가길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민족음악가로 노력해온 그였지만 시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南北の音楽家を集めてアメリカ、おそらくニューヨーク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ね、ニューヨークで音楽祭を開く予定をしてたんですね。それがやはり直前になってですね、北朝鮮の政府の方にユン・イさんは韓国側に買収されているというようなね投書が来たらしいんですね。いわゆるある種の謀略というかね策略的な
ような感じで来たわけなんですね。それで北朝鮮側がですねそれを真に受けてですねいわゆるそういうすごいそのショックからですね南北朝鮮両方から、私は信頼されなくなった双方から信頼されなくなったというふうに彼が言ってですね 이 무렵 윤희상은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털어놓습니다. 나는 정치가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공론을 남기려고 하는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뭐 국회의장을 하겠습니까? 무슨 뭘 하겠어요? 저 음악이 좋은데 사실은 음악하면 참 그렇게 좋고 황홀경이 쌓이는데 이 운동 돈이라고 해도 운동이라고 하면 괴롭습니다. 예, 정치는 그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음악을 아껴주고 내 음악을 잘 가꾸어주고 하면 그 이상 더 난 바랄 게 없습니다. 숨지기 전 마지막 기자회견이었던 이때 윤희상은 지병인 심장병과 천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위대한 작곡가가 기댈 곳, 그곳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눈물을 삼키는 일뿐이었습니다. 윤희상의 고향 통영의 바닷가는 늘 이렇게 활기에 넘칩니다. 그는 이런 고향의 모습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몇십 년을 통해서 우리 고향이 있는 남쪽 저 중부 못 밟고 시머새끼 가서 배를 타고 쭉 가니 우리 한반도에 있는 거기까지 갔다가 지척의 고향을 보고 그냥 돌아오고 빙빙 돌았어요. 그게 내 고향 땅을 중간에 놔두고 빙빙 돌았어요. 몇십 년 동안. 가까이 갈 적마다 그 감회가 어땠는지 상상하셨고요. 그러나 윤희상은 끝내 소원이었던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먼 이국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틈만 나면 낚시를 즐겨하며 살아생전 늘 물을 가까이 두고 살았던 윤희상. 고향의 풍광과 고향의 소리가 그의 음악을 키웠지만 그는 자신의 고향이자 자기 예술의 고향 통영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그 잔잔한 바다, 그 푸른 물색, 가끔 파도가 칠 때도 파도 소리는 나한테 음악으로 들렸고 그 잔잔한 풀을 스쳐가는 조목을 스쳐가는 바람도 나한테 음악을 들렸습니다. 이토록 많은 영감을 주고받아서였을까요? 고향 통영은 윤희상에게 씌워진 간첩의 누명이 벗겨지기 전부터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상의 음악과 사상을 해금시키고 민족 음악가의 위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오랜 벗 홀리건은 윤희상에 대한 우리 안의 이중잣대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He is not a politician, but that he is really a musician, but who acts politically, as also Bach acted politically of being a church musician, as Mozart acted politically of setting in music Figaro's marriage, which was forbidden and was censured, and exactly the same thing did Lee Sang-yoon. All the great composers are part of their country and are the real treasures for the culture of the country.
동백님 사건 발생 40여 년, 윤희상에 대한 평가는 이제 자리를 잡는 듯합니다. 윤희상은 즉 간첩이라는 오명을 둘러쓰게 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윤희상은 간첩이 아니다. 우리 곁을 떠난 지 10년 만에 빛을 본 진실입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그는 음악을 통해 동양과 서양을 잇고 음악을 통해 남과 북을 이으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건 원치 않았건 영원한 중재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단과 삶의 아픔을 세계 공통의 언어, 음악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예술가였습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로 머물러 있는 그런 한반도를 일거에 윤희상을 통해서 대등한 입장으로 이것을 올려놨다는 점에서 서구인들에게는 한국을 예술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주고 그것은 곧 아시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준 점이죠. 그런 점에서 그는 동서남북으로 그 핵심으로 자리 잡는 음악가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윤희상, 그가 남긴 마지막 육성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나의 음악은 악을 배척하고 선의 승리를 구가하고 슬픈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인류 사회에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욕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고국의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나의 음악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고 내가 절실히 염원하는 민족의 평화적 사회와 민족끼리의 화해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다같이 노력합시다. 안녕히.